대통령을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는 42세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자, 1901년 9월 14일에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이 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만 42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자,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당선된 대통령이나 승계된 대통령이나 통틀어 가지고 최연소인 42세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대통령 중에 최연소는 1960년 43세의 나이에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인기도 순위 랭킹 8위입니다. 8위.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인기도 순위 랭킹 8위입니다. 그 다음에 랭킹 9위, 랭킹 9위가 누굴까요? 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이분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영화배우 출신이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기도 했었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도 순위 랭킹 9위입니다. 레이건오믹스라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었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인기도 순위 랭킹 9위입니다. 9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랭킹 10위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흑인 대통령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많이 산책을 나왔는데요. 자,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인기도 순위가 10위입니다. 10위. 랭킹 10위가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유일하게 흑인 대통령이신,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을 하셨었죠. 이분이 1961년생이신데요. 이분이 2009년 1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48세 때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번째로 젊은 나이인 48세에 취임했고요.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에 취임하신 분은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고요. 빌 클린턴은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미국의 남부 아칸소주의 주지사, 임기 2년에 아칸소주 주지사를 5번이나 하셨었고, 최초로 아칸소주 주지사를 하실 때 32세의 나이여서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고요. 그분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에 취임을 하셨고, 두 번째로 젊은 나이인 43세에 취임하신 분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가장 젊은 나이에 취임하신 분이 42세에 취임하신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자, 10.25km 다 달렸습니다.
자, 여기 도착했습니다. 자, 다 달렸습니다.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이 10시 28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28분입니다. 제가 오늘 잠실 석촌호수 에 나와서 아침 9시 11분부터 달려서 현재 10시 28분까지 달렸으니까 약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1시간 17분 정도 달렸습니다. 오늘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11분부터 현재 10시 28분까지 약 1시간 17분 동안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렸는데요. 그 중에 처음에 1.5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달렸고, 나중에 2.5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기온은 한 29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에서 자이로 스윙을 만끽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북쪽 방향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저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 그곳에 방금 괴성을 질렀던 그 시설물이 자이로 스윙이고 그 너머로 자이로 드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 북쪽변에 아까 제가 랍스터라는 고무 조형물을 촬영한 곳이 동호 북쪽 조깅로 있는데요. 그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변에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123층 555m 거대한 초대형 빌딩이다 보니까 이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햇살이 따갑습니다. 자, 이거 롯데월드 타워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달리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인기도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블 방송 C-SPAN이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인기도 순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학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통령들의 비전, 국회와의 관계, 국민에 대한 설득력, 외교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정책, 위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1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상위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 또 하위 1위부터 10위를 발표했는데요.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위 꼴등에서 세 번째였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1위부터 10위든 하위 1위부터 10위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평범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위 1위부터 10위든 하위 1위부터 10위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냥 평범하신 대통령이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하위 꼴등에서 세 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상 10명을 인기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상위 1위부터 10위에 해당되는 인물들 중에서 4명이 바로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그 초대형 바위에 두상,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4명의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왼쪽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오른쪽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순으로 그 얼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 초대형 바위에 역대 대통령 4분이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왼쪽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이 4분의 인기가 높은 그 역대 대통령 4분이 거기 러시모산 국립공원에 바위에 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은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벤저민 플랭클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5가지 권종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고 나머지 2분은 역대 대통령을 역임하진 않았죠. 그런데 초상화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는 2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아닌 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2분인데요.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벤저민 플랭클린인데요. 이분도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은 아니지만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앤드루 잭슨,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인기도 순위 1위부터 10위에 속하진 않지만 각각
20달러와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면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 앤드루 잭슨은 미영전쟁 당시에 미영전쟁이라고 하면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2년 반 정도 전개됐던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 미영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남부전선의 최대 격전지가 지금의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재즈 음악의 본고장이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그 당시에 미영 전쟁이 겐트 조약을 통해서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조약이 체결돼서 체결된 게 1814년 12월 24일인데요. 겐트 조약이 체결돼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를 공인받았던 조약이 겐트 조약입니다. 벨기에의 겐트 조약. 그런데 그게 전투 현장에 제대로 전파가 안 됐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이듬해 초 1815년 1월 8일에 지금의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미국과 영국군이 엄청난 격전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사망자는 불과 23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상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상자, 전사자와 부상자 합해서 사상자, 미국의 사상자는 약 한 7, 80명 정도밖에 안 된 반면에 영국의 사상자는 2037명이나 됐습니다. 미국의 사상자는 7, 80명인데요. 반면에 영국의 사상자는 2037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꺾어버리고 미국이 승리했던 전투가 미영전쟁의 종전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15년 1월 8일에 미국의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 앤드루 잭슨이고 그분이 바로 제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제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분이 바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의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앤드루 잭슨이고 그분이 미국 달러 지폐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바로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된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시작해서 1865년 4월 9일에 끝났는데요.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을 한 게 1865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워싱턴 DC 제가 1년 전에 여행했을 때 미국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요. 인공호수가 이 미국의 연방의회 의사당과 그 앞에 있는 인공호수, 지금 잠실 석촌호수도 인공호수입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1년에 인공호수가 된 게 바로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인공호수 역사에 관해서는 제가 과거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하튼 지금부터 53년 전인 1971년에 스타벅스가 창립됐던 연도와 동일한 1971년에 잠실 석촌호수가 인공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이런 석촌호수보다는 규모가 작은 인공호수가 있는데요. 그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과 인공호수 사이에 한 인물의 기마상,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의사당 건물과 연못 사이에 기마상, 말을 타고 있는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에 동상,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자 나중에 18대 대통령이 됐고 또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시기도 한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그분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양복을 입은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고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북군의 총사령관 복장으로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동상으로 기마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미국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연방의회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으로 세워진 인물이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이고 그분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북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남부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지 않고 남북이 통합이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와 대통령이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고 인기도 순위에서 부동의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 이유가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방의회의사당 건물 바로 앞에 율리시스 그랜트 동상이 세워진 게 바로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65년 4월 14일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되셨는데요. 자, 그 당시에 암살이 된 이유가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한 날짜가 1865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남부군은 패배하고 북부군은 승리해서 남북이 통합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부군이 이겼다면 남부군은 미국 연방에서 영원히 탈퇴해버렸었겠죠. 그런데 북부군이 이겼기 때문에 미국 남부 지역의 연방 탈퇴를 차단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한 날짜가 1865년 4월 9일인데요. 그때 남부군이 항복을 하고 북군이 승리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던 장소인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하시다가 암살당하셨는데요. 그때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중에 존 윌키스 부스가 있습니다. 존 윌키스 부스가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는데요. 이 인물이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부군이 패배하고 북군이 승리하니까 이거에 분개해서 열받아 가지고 승리의 주역인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과 대통령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해버리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링컨 대통령 부부와 율리시스 그랜트 사령관 부부가 함께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할 예정이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부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나중에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데요. 반면에 그 포드 극장에 링컨 대통령 부부만 참석해서 결국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링컨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기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재밌는 대목이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사령관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부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포드 극장에서 사이도 안 좋은 링컨 대통령 영부인 바로 근처에서 앉아서 연극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에 앉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남편인 율리시스 그랜트를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말자고.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사령관 부부가 자녀들의 무슨 학교 무슨 행사에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 링컨 대통령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사령관은 목숨을 건졌고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이 됐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 기마상도 세워졌고요. 또 그 다음에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링컨 대통령은 거기에 갔었기 때문에 존 윌키스 부스라는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처가가 아니라 애처가. 부인 말을 잘 들은 공처가가 아닌 애처가인 율리시스 그랜트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져서 18대 대통령도 되고 $50 지표 초상화 주인공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실 석촌호수, 제가 인생이막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이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이곳에 나와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10시 49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49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잠실 석촌호수를 한 기온 28도 기온 속에서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어서 그렇게 후텁지근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고요. 기온이 28도 정도 되긴 했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는데 현재는 28도 정도 됩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서 기분 좋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잠실 석촌호수는 조깅로가 이렇게 가로수 터널입니다. 가로수 터널. 자, 이게 벚꽃나무 터널인데요. 이 가로수가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 2563m, 거의 대부분 구간의 가로수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 터널이 서울의 양대 벚꽃 축제 명소가 여의도 윤중로와 이곳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매년 4월 초에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가로수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가지고 서울의 양대 벚꽃 축제 중에 하나인 잠실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실록의 계절, 여름에는 이게 녹음이 무성해 가지고 이 가로수가 땡볕, 불볕의 햇볕을 거의 90%는 차단해 주니까 한여름에도 땡볕이 내리쬐도 이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이곳은 참 좋습니다. 한강공원은 땡볕을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땡볕을 받으면서 달려야 하는데요. 반면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가로수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달리기 러닝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실 석촌호수에서 4바퀴 10.25km를 달렸는데요. 처음에 1.5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달렸고 나머지 2.5바퀴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렸고요. 달리면서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또 미국 달러 지폐 초상화 주인공,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들의 초상화 주인공에 관하여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 산 국립공원에 거대한 바위에 조각된 미국의 인기 있는 대통령 4분의 조각 두상, 머리상이죠. 두상에 관하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대 대통령이 인기도 순위가 랭킹 7위에 해당되는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이 토머스 제퍼슨이 아까 말씀드린 행운의 $2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행운의 $2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 갈 때 어떤 지인이 저한테 행운을 안겨준다라는 의미에서 행운의 $2 지폐 10장이니까 $20겠죠. 그것을 선물 상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걸 구매를 하죠. 선물 상자에
2달러 지폐 10장 총 20달러를 선물 상자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주면서 해외 여행을 잘 다녀오라라고 박수를 쳐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행운의 2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1966년에 뮤지컬 영화 바로 상류사회가 있었습니다. 상류사회에 출연했던 남자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 그레이스 켈리에게 영화 촬영이 끝난 다음에 행운의 2달러를 선물해 줬는데요. 그 선물 받은 그레이스 켈리라는 여배우가 나중에 프랑스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여자 배우가 왕비가 되는 행운을 안게 됐다 해가지고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자, 그 상류사회 영화가 뮤지컬 영화고 1966년경에 개봉이 됐는데요. 그때 남자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가 여자 주인공 그레이스 켈리에게 선물해 줬는데 2달러 지폐를, 그걸 선물 받은 그 그레이스 켈리 여배우가 프랑스 남동부의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행운을 떠안게 됐다 해서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참고로 그 남자 주인공 프랭크 시나트라는 얼마나 유명하냐. 자, 올해 2024년 2월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째로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다고 올해 2월에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올해 12월이 되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만 35세가 됩니다. 1989년 12월생이니까 올해 12월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 35세가 되고 사업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전무후무하게 최초의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 재산이 1조 8천억 정도 된다는데요. 자, 이분이 올해 12월에 만 35세가 되는데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째로 수상했다라고 돼서 특필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역사상 가장 최고 기록은 뭐였냐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한 사람이 3명 있었죠. 그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3사람이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해가지고 공동 1위였는데요. 그 기록을 깬 분이 올해 2월 달에 역사상 4번째로 수상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여하튼, 자,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 가수자, 영화 배우인데요. 자, 프랭크 시나트라가 바로 행운의 2달러의 주인공이 되는 그레이스 켈리 여배우에게 2달러 지폐를 선물해 준 인물이 남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그래서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이 생겼고요.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도 순위 랭킹 7위입니다. 자, 이곳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마지막으로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17분 정도 찍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57분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주변의 풍경을 쭉 360도 회전하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서쪽 코너에 있는 수변무대인데요. 북쪽 방향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이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롯데월드 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의 고층 아파트가 지금부터 15년쯤 전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석촌호수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다 해서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에는 이런 수변 무대가 서너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수변 무대이고요. 그 다음에 관객석 스탠드도 보이시죠? 자, 관객석 스탠드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변 무대 나무 데크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서호가 있고 서호 건너편에 동쪽에 동호도 있는데요.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서호와 동호 남쪽변에 쭉 한 30층 정도 되는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인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곡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기 서호의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분수. 자, 서호입니다. 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